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에디스카이의 윤하열 대표님과 함께 일단 매달 설명을 좀 진행을 해오다가 지난 2달 정도 일정상 진행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학종과 생기부에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다른 설명에서 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마 그 오픈 카톡방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일학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중3부터 이제 N수생까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 경험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윤 대표님과 같이 콜라보 설명회들을 좀 주제를 잡아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아마 문자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학종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생기부 이제 필요 없다 내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알아서 써주신다는데 대체 지금 이런 설명회나 아니면 무슨 예를 들면 컨설팅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좀 통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소형고 가는데 특히 이제 일반고라면 내신만 챙겨서 결국 교과로 가는 게 짱이 아니냐 제일 좋은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데 대한 말씀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이제 컨설팅 받으면 생기보다 똑같아서 대학에서 떨어뜨린다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생기부 불안이 됐다는데 이런 얘기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어쨌든 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고2, 고3 됐으면 좀 많이들 하셨을 질문들 그다음에 지금 중3이나 아직 예비 고1이라면 좀 생소하지만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요 항목 하나마다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또 윤 대표님 말씀 듣고 또 그다음 항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좀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상 시간은 이제 저랑 윤 대표님이 아마 말씀드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질문들 주시면 무엇이든 입시와 관련된 거면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학종 시대가 끝났다고들 하던데 많이 줄었다던데 생기부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걸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균관대 설명회 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이제 작년에 23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가져온 거였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에서 그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23년도 대입 기준, 그러니까 수시니까 이거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발표가 다 나고 끝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과 활동 중에서는 방과 후 활동을 기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방과 활동이라는 게 이제 세부 특기사항 마지막 쪽에 보통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거 들으면 써줬잖아요. 그리고 영재반 같은 것도 한 2년 전까지만 써줬었고 그런 것들이 빠진다. 그리고 이제 소위 비교과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체 쪽이죠. 흔히 자동 봉제화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율 동아리 빠졌고 소논문 기재 금지됐고 봉사에서도 이제 이것도 점점 줄어들죠. 봉사 활동도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고3들부터는 이게 학교 내 봉사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다음 진로 활동에서도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 미반영되고 수상 영역도 3학년들까지 이제 23학년도까지는 한 학기 하나씩은 들어갔었는데 빠졌고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은 진작에 빠졌죠. 이건 진작에 빠졌고 독서 활동도 이제 도서명과 저자만 들어가다가 이제 올해 예비 고3들부터는 이것도 이제 7번 항목 안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상대적으로 이 아이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거 좋은 거. 바꿔게. 계속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한테도 권한이 있군요. 일단 음소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 약간 비교과보다는 교과 이미 23년도부터 그리고 내신이 사실상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돌아왔던 혹은 이제 정시나 수능을 강조한 학원에 특히 많이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코로나 세대의 활동 다양성이라고 해서 뭔가 교육과정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화려함보다는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발전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좋은 얘기 같지만 결국은 비교과가 뭔가
되게 열심히 많이 한 애들보다는 뭔가 좀 좁고 깊게 파는 듯한 느낌, 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좀 느낌, 특히 코로나 세대에서. 왜냐하면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 시대 보낸 친구들이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뭐 A 학생과 B 학생이 이제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A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이제 경영으로 쭉 파서 소위 말하는 전공적 합성을 갖는 학생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 뭐 정예 쪽도 관심 있었다가 뭐 역사 쪽도 왔다 갔다 한 소위 말하는 인문 계열적 합성을 갖고 있는데, 뭐 오른쪽 친구가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학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얘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다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이쪽에서 단순히 뭐 제가 사교육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대만이 아니라 이제 주요 대학들을 뭐 1년에 적게 볼 때는 한 150명 보고요. 많이 볼 때는 300명까지 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거는 뭔가 조금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데서 좀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대학 측에서 밝힌 얘기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는 이야기고, 자 일단 왜냐하면 우선 여기 자료들을 보면 요건 이제 19년도 자료입니다. 19년도 자료인데 아니 당시에 뭐 지금 한창 뭐 그 소위 말하는 땡땡 교수 사태를 더불어서 이제 그때 좀 기점으로 해서 뭐 이제 많이 뭐 없어지고 빠지고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2019년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상학번호 간 애들 얘기요. 그 간을 지금 이제 예비 고3 애들이죠. 고3 애들이 되는 얘기고 이게 이제 기존까지 있던 건데, 사실은 따져 보시면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미 이제 이름만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상 영역이 이제 미반영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제 뭐죠, 한 학기 하나였던 거고 독서 활동도 그냥 7번 항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커다란 변화인가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제가 평소 설명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 이제 제가 보통 레벨을 분류할 때 A레벨 학교들로 고등학교를 분류를 하죠. 거기서는 이 자율 동아리 내용을 이미 활동을 못 썼잖아요. 오시죠 제목인데. 근데 뭐 생기부 어딘가에 계속 쓰셨어요. 학교에서. 뭐 그거를 그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는 마지막 행특에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세특에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율동아리 내용들 계속 간접적으로 기재해 주셨고요. 수상영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뭐 한 학기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역시 세특이라든가, 만약에 그게 뭐 교과 관련된 거라면 아니면 다른 거라면 역시 창체나 아니면 행특 쪽에 역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회나 상이런 모습 좀 기재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서는 지금 목록만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활동 속에는 녹아 들어가 있어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시에 약간 친화적인 학교들 혹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시 해석이 강하다고 불리는 학교들은 이미 다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뭔가 앞에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정말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현장과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에서 나온 그 서울대 측이 밝혔던 것인데,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둘째 줄 보시면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대 참여 등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딘가에 흔적이 보이는 학생들과 그게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생기부가 뭔가 축소됐다, 아니면 이제 뭐 생활학종이 사실상 내신 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 3번에서 책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더더욱더 뭔가 생활기록부가 독서에 관련된 활동으로, 독서를 베이스로 한 활동을 채워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생활기록부의 형식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뭐 학종이 끝났다거나 생활기록부가 뭐 축소됐으니까 쓸 게 없다거나, 그러니까 양적으로 약간 줄었다면 오히려 그걸 더 알차게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처음에 드렸던 말씀 좀 돌아가면, 자 여기서 이제 보통 교과활동, 방과활동 미기된다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개인 세특이라는 걸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요 분량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제 특정 학과나 아니면 계열에 대한 활동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독서 활동은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주요 대학에서 일반고 합격자가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설명할 때 자료 보면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만 하더라도 오히려 특목고나 전사고 비중은 점점 올라갔어요. 네.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조차도.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프로그램의 역량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이제 속상한 일반고는 뭐였냐면 코로나라서 안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잘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일반고 생기부가 굉장히 황폐화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뭔가 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좀 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얘는 이제 소위 전공 적합성이고 얘는 계열 적합성이 있다. 근데 이 비인기학 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사학과는 문과에서 비인기학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한 2학년부터 준비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경영 경제, 특히 이제 뭐 성대 기준 삼자면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는 네, 이거는 말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생기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공평하게 이제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5학기 내내 뭔가 경영 경제 쪽으로 채워온 아이와 3학기만 경영 경제 쪽으로 차이는 아이는 당연히 경쟁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항상 계열 적합성보다 하위 단위,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갖추면 당연히 계열 적합성을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형식적인 변화나 아니면 이제 대학 측에서는 뭐 A 같은 애만 된다고 할 경우에 B는 아예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흔들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본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소개를 말씀드리면 학생행보 종합전형은 당연히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활기록부는 열심히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윤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받아주세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종 준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지금 이제 학년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이밍 좋게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뭐 입시부터 저는 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서영고,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친구가 나왔고요. 그 학생은 보너스로 이제 카이스트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반고 1.8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뭐 의대도 있고 공대도 있고 인문사회 계열도 있습니다. 특히 뭐 부산에서 조금 괄목하면 만한 내용은 김현 선생님이 같이 학생 관리하신 학생인데 그 특목에서 6등급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경희대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이만큼 이제 학생부 컨설팅은 정말 그 타이밍이 정말 좀 중요하고요. 특히 좀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좀 대비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입시에 대한 이해부터 조금 진행을 할게요. 각 이제 전형들 많이들 알고는 계시죠. 뭐 교과, 종합, 그다음에 논술, 실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알고는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잘못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부분들 지방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파고 있죠. 그리고 가장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과를 갖다가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힘든 부분도 있고 일단은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요 전형은 주로 학생부 교과 플러스 수능 최저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학생부 비교과 교과와 비교과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내신이 이제 넘을 수 없는 4천의 벽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위권 학교일수록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보다는 논술 자체만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넘사벽에 스펙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특히 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학생부 종합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합학생부에 국한된 어떤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전형과는 달리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전반적인 그리고 특기 역량에 대해서 많이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전형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입학 당시부터 학종을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그에 관련한 인프라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안 챙겨준다. 라고 해서 지레짐작 포기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뭐 의대나 치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교과 내신으로 밀어붙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입시의 전반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전략상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상위권 학교 지금 뭐 여기서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저기 지방대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학종 관련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상당히 좀 하이 레벨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의치한수 쪽에 이제 학종을 많이 노리고 계신데 딴 것보다 일단은 진로 설정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로를 설정한다는 거는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많은 범위 중에서 특정 부위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진로를 설정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진로 활동과 이제 내신 관리 2가지가 합산이 돼야지 학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로 활동만 치중해서 내신 관리가 엉망이라든지 또는 내신만 너무 몰빵을 해서 진로 활동이 엉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학종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가 명확하고 그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뭐로 액션 플랜으로 나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든 움직여야지 뭔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런 말씀들 좀 하세요. 내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종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신 관리만, 내신이 안 되니까 내신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신과 이제 학종에 있어서의 어떤 진로 활동의 차이는요, 뭐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냐도 있지만, 내신과 수능은 상대평가지만 진로 활동은 절대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새끼가 있으면은 내 등수가 밀리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진로활동, 특히 이제 학생부 비교과에 관한 내용은 본인이 마음을 먹고 뭔가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거 자체가 되게 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입시에 가서 판단할 부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역량만큼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관문,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 4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학종의 핵심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대체적인 학부모님들이 일단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전에 선배들이 과연 입시에 왜 실패를 했느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뭐니 해도 그겁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딴 거 이유 없죠. 공부를 안 하는데 입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낮은데 그 내신에 대한 어떤 그 현격한 격차를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로활동과 같은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공부가 필요해요. 제목만 적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적는 그 제목에 나타나는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관들이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쓴 그 난이도를 보면은요, 애가 어느 정도 학업을 했는지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충분히 난이도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데는 사실 입시에 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내신만 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신만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신만 집중적으로 많이 파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입학하자마자 내신이 갑자기 막 올 A였는데 뭐 3등급이 떴어요. 이거는 좀 양호한 거예요. 심지어는 5, 6등급 뜨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신만 파면은 열심히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신 3등급이 뜨죠. 그럼 애가 갑자기 정시 파이터로 막 돌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 일변도로 하다가 도안인 모식으로 전략을 짜기 때문에 이게 플랜 B가 없고 플랜 C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취약한 전략적인 취약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학교만 믿고 있다가 이제 날벼락을 맞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느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챙겨 먹어야지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일단은 분량 자체를 잡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량 자체는 잡아준다 하더라도 퀄리티가 되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학교만 믿고 있다가는 상당히 나중에 가서 그 진로에 있어서 좀 취약함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기는 하는데 서울에 간다고 해서 모두 만족할 만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아닙니다.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컨설턴트의 어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아무 때나 찾아가세요. 내지는 이름 있는 학원 뭐 이런 쪽으로 가시죠. 근데 이름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 그 컨설팅 슬롯을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객원 컨설턴트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A 학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소속된 컨설턴트가 아니고 그냥 임시로 잠시 컨설팅 봐주는 분이 그걸 봐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뭐 거기에서 꾸준하게 수강을 했거나 이런 학생들 또는 뭐 거기 소속돼 있는 재종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쓰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뭐 지방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본인이 예측한 퀄리티보다 훨씬 낮은 분에게 컨설팅을 받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그 브랜드나 아니면 이름만 믿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타이밍을 못 맞춰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죠. 이제 간암 4기 말기로 이제 넘어간 거죠. 지금 타이밍 자체가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되면은 이미 인공호흡기 뗄까요 말까요 이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일찍 시작을 하셔야지 저희 뭐 컨설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지 너무 늦은 타이밍에 막판에 오셔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입시 실패 원인 한번 찾아봤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들 설명하기 전에 김현 선생님께서 또 관련 파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 컨설팅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라고들 많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근데 보통들은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언제 받아야 제일 효과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횟수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언제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딱 한 번만 받을 거라면 그거야 이제 3학년 1학기 마치고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때는 주어진 거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을지 끼워 맞추는 것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수시에서 이제 학종이나 이런 걸 좀 끌고 가시려면 뒤에서 이제 윤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1학년 말쯤엔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학생부 종합을 계속 끌고 갈 건지 혹은 뭐 교과를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인기학과를 계속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는 갈리거든요. 좀 빨리 갈리면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갈리거나 2학년 1학기 끝난 2학년 여름방학 갈리고 해서 일단 3학년 되기 전에 일단 그 두 시기를 좀 찾아보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성비나 이런 거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늦어도. 그리고 이제 아까 학교를 믿었다가 낭패를 본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수시에서 서울대를 한 3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들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학교 뭐 이 학교 보내면 알아서 스카이 갈 줄 알았는데 보내줄 줄 알았는데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거기는 멍석을 깔아주는 거지 멍석에서 노는 건 본인이 놀아야 된다. 그럼 이제 되게 서운해하세요. 아니 그 멍석 깔아주는데 겨우 가려고 그 고생을 하고 그 학교를 다니냐. 근데 절대 다수의 이제 다른 학교들은 멍석조차 안 깔려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신다면 이제 뭐 이름 있는 고등학교에 갔다고 완전히 놓거나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냥 트랙이 어떤 그 길이 좀 열렸다, 좀 넓은 길이 열렸다 뿐이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 본인이 달려 있다는 걸 그러니까 윤 대표님 거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알아서 적어주시는 거 아니냐 세특이나 이제 필기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매뉴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작년 건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기재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표준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건 이제 뭐 두 개인데요. 이제 그 말 많았던 이제 뭐 연구 보고서 소논문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보고서 소용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보고서가 아예 작성이 가능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 자체는 아예 명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탐구 보고서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 요령 대해서는 뭐 요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여기 주요하실 부분들은 없고요. 요건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매뉴얼들이고 근데 여기 보신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표시를 할게요. 요게 낫겠네요. 이 세특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는 거예요? 학생 참여형 수업. 1번. 수업과 연계 수행평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설명회를 무수히 하거나 컨설팅 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학생이나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그런 거 안 써주세요. 보고서 내도 안 받아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학생 것만 받아줄 수 없거든요. 당연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근데 뭐를 써줄 수 있게 돼 있어요? 학생 참여형 수업 및 학생과 연관된 수행평가.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가 적힌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평가가 어쨌든 학교 공식적으로는 9가지인가 10가지 포맷으로 돼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게 카드 뉴스도 만들고 뭐 UCC를 만들 수도 있고 모두 있지만 제일 많은 형태는 3가지예요. 발표, PPT를 사용하는 발표, 그다음에 보고서, 아니면은 이제 뭐 이과 같은 경우 포스터 형태 혹은 뭐 독후감 이런 형태거든요. 글쓰기. 그러니까 이 수행 평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수행 평가가 보통 언제 합니까? 학교에 따라 차이 있지만 1학기는 보통 5월 달에 많이 몰려 있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2학기도 뭐 10월쯤에 많이 몰려 있어요. 10월 뭐 말 10월 말 11월 초 정도.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수행 평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수행 평가에서 내가 뭘 해가 했지. 뭐 영어 수행 평가에서 뭐를 해가 했지. 물론 이 수행 평가가 이제 입시 정말 무심한 학교면 뭐 정말 하나만한 무슨 뭐 단어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런 걸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방금 같이 말씀드린 발표나 보고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학생 참여형 수업도 제일 많죠. 이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론 수업이죠. 토론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고나 민사고나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예 학생이 수업을 진행을 시키죠. 마치 그 대학원 세미나 하듯이 그 교재에서 챕터 나눠서 뭐 발제시키고 애들끼리 토론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이제 그 부분을 적어주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뭔가 지망하는 전공이든 계열이든 학과든 그쪽과 관련된 주제 쪽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수행평가 마찬가지. 여기서 뭐 이런 독후감을 써와라 라고 했을 때 책을 안 정해주면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나에게 뭔가 좀 맞는 관련성 있는 책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책을 정해줬다면 그럼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포커스를 내가 뭔가 필요한 부분 좀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학기 과목이 오히려 1학년 같은 경우에 한 대여섯 과목이고 6, 7과목 되죠. 2학년 또 올라가면 뭐 과목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뭐 6, 7, 8개를 다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거기서 절반 정도는 분명히 약간 유연성이 있고 학생이 선택할 여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본 조언을 한다면 혹은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요즘이 이제 그런 식인데 저도 요새 그런 연락 좀 많이 받았는데 1학년 생기부 끝났다. 2학년 생기부 뭐 학교에서 보여준다고 하더라. 이제 이거 어떻게 컨설팅하면 좋으냐. 지금은 근데 저는 별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2월 말까지 고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뭐 오탈자나 오류를 바로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경영 관련 책 읽은 거를 뭐 갑자기 정회 관련 책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수행평가나 이차면 수업 내용 기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음 학기 거라면 지금 2월 달 정도에 혹은 뭐 2학기 거라면 7, 8월 정도에 대충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는 걸 마음대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뭔가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수업 기회를 잡았을 때 아니면 수행평가에 뭘 내라고 했을 때 그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기 중에는 이게 하나 뭐 일주일에 막 두세 개씩 몰려올 때도 있는데 애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시는 건데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그 아이템을 방향을 잡는 거는 학생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지우고 가죠.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번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이번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첫 번째 초대 교육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지만 그 이제 뭐 아이의 그 학생부 컨설팅을 외부에서 받았다.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글쎄요 뭐 법정으로 가게 되더라도 어차피 이제 그게 컨설팅을 받았어도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된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어쨌든 최종적 기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교사가 써주는 건 맞지만 교사가 어떻게 쓸지는 학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그 기재에 대한 내용을 좀 뭐 써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 세특란에 이런 건 당연히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는데 이 대회 참여 사실이라든가 수상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기재를 여전히 해주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학교에 따라 어떤 학교의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좀 유불리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쓸 수 없죠. 기본적으로. 네, 방과 후에 빠졌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율 탐구 활동을 작성한 연구 보고서. 이게 이제 그냥 학기 말에 갑자기 갖다 내미는 거 선생님 저 이거 썼으니까 넣어주세요. 이거는 안 넣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그래서 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죠. 사실은 이제 기말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로 12월에 많았을 것 같은데 12월 말 뭐 1월 초까지. 그래서 이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를 할 거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써서 내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점 제가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뭐 영어에서 읽었던 지문, 그럼 이런 것들로 지문을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학과 쪽으로 좀 최대한 가까이 가야겠죠. 자, 요거 이제 샘플이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세요. 맞습니다. 선생님 재량이 맞는데 여전히 뭐예요?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TOP라 그러죠. 어쨌든 시적절하게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 대표님 계속 이어가 주세요.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 안 나와요. 네, 비디오만 켜지고 음성이 안 켜졌네요. 네, 네, 혼자 떠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야, 이 학생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종 전형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부가 되게 좀 다이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500자가 지금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율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동아리 활동 중에서, 뭐, 김현 선생님 하셨듯이 이제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되고, 뭐,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되게 좀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자, 일단 명시적인 서류상으로 상당히 몸값이 올라가는 애가 누구냐, 얘입니다. 세특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대입 활동에 미반영되는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은 되게 많습니다. 왜? 자율활동 있죠? 그다음에 동아리에 반영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진로활동, 담임 선생님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보다는 엑기스죠, 엑기스. 그러니까 분량이 줄어드는 만큼 영양가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영양가 없는 많은 음식을 때려 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양분을 일정 이상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요, 고칼로리의 음식을 갖다가 소량을 먹어서 이 영양소를 다 흡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 자체가 되게 다이어트해진 대신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딱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는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담임 선생님 운도 좀 좌우를 하죠. 담임 선생님이 되게 논술을 잘 하셔야 돼요.
되게 동일한 공간을 쓴다 하더라도 엑기스만 잘 뽑아서 핵심적으로 입사원들이 되게 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는 게 상당히 좀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동국대에서 발표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A, B, C 지원자가 있었는데 A 학생은 상위 5% 최종 합했고요. 얘는 상위 15%로 1단계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상위 50% 불합격을 했죠. 내용들을 갖다 쭉 보면은 일단 특이한 게 일단 독서활동. 자, A 학생은요, 다양한 장르의 독서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 공대 갈 거니까 수학과만 할 거야? 아니라는 얘기죠. 요새 트렌드 자체가 융합형이에요. 그리고 지원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독서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다양한 장르가 조금 빠진 거죠. 그리고 과학 위주의 독서활동만 한 C 지원자는 불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막판 가가지고 조금 깨작깨작했던 그런 기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추가 자료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얘는 봉사활동에 되게 진정성이 있어요. 봉사활동이 192시간입니다. 나머지 학생 둘은 137시간, 6시간 요 정도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뭐 우수, 그 다음에 지원자 B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되게 좀 매우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A 학생이 되게 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공적 합성에 있어서 이 학생이 했던 활동들은요, 주로 활동들이 많아요. 뭐냐? 드론 제작이나 조종을 실제 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에 다양한 문제풀이 방식으로 해서 연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과, 활동, 이게 연계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원자 B 같은 경우에는요, 굵직굵직한 건 많아요. 3D 프린터도 건드려, 웨어러블도 건드리고, 에너지 하베스팅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 해당되는 아두이노 쪽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 설계 과정도 기술을 했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백화점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냐면 시간은 한정돼 있고 고등학교 내에 어떤 내용들이 한정돼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원리,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드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파고들었거든요. 그리고 교과까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매우 우수가 되고 이 학생이 우수가 된 이유는 뭐냐? 이 학생은 되게 유기적이에요. 학생부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열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야가 너무 다른 분야를 갖다가 나열식으로 스펙 좋게 이렇게 자리매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우수 정도까지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 과목 선택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씩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C 같은 경우에 뭐 전체 교과 과목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지원자 B가 지원자 A보다 훨씬 교과 성적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최고의 어떤 점수를 받게 된 게 과목 선택에 있죠. 자, 2학년 전문 교과 과목의 전문 과목에 이제 기계 일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반 과목,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공학 일반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학교의 혜택을 좀 본 거예요. 전문 교과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죠? 자, 근데 지원자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리 2하고 뭐 미적하고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수행이 됐죠. 자, 근데 지원자 C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 화 2와 생 2를 했어요. 자, 이 학생의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의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신을 잘 받아서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패한 케이스가 티가 너무 많이 났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잘못된 선택과 집중이 좀 이루어진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 문의를 하실 때 뭐 의대 전문 학생부 컨설팅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대학생을 굴리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의대생들. 의대생이 맡으면 뭐가 문제냐? 소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결성 없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하시거나 그 준비하실 때는 상당히 이런 스토리라인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 지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곁다리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에 뭐 학종 뭐 전형 평가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학업 능력의 우수성, 뭐 내신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신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가 학업 능력의 우수성에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 세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고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 컨설팅 맡기실 때 그냥 컨설턴트 전문가 찾아가면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에도 뭐 부모님들은 되게 좀 랜덤한 전형이다. 그러니까 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전형이다라고 하는데 만고불변의 진리는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 합격을 해요. 근데 그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종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학생의 성장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사실 그냥 혼자 있으면은 1만큼 증가하는 그런 속도를 가진 학생이라면은 만약에 컨설턴트가 붙어가지고 진로에 관한 코칭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5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진다. 기울기 자체가 확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학생이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학생이 진짜 애살 있고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컨설턴트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어요. 컨설턴트 입장에서 되게 귀찮긴 하지만 애가 하겠다는데 그거 거절은 못해요.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들은 컨설턴트 입장에서 되게 이쁜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 마냥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이것저것 좀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학생들 또는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사실 학생부 컨설팅 자체가 물론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그 성장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고 컨설턴트가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선발 결과인데요. 뭐 2022라고 해놨지만 지금 2, 3학년도 입시가 끝났죠. 좀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블라인드가 시행된 2021학년도부터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일반 전형에서 자사 특목의 비중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생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비교과 역할 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현쌤 말씀하셨죠. 성균관대에서 뭐 교과 내신 많이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걸 갖다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입에 있어서 뭐 연대도 그렇고 성대도 그렇거든요. 성대 같은 경우에 수능 납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납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학생이 수능 점수 높은 거 말고는 진짜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막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잡혀가면 울면서 잡혀가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논술이나 아니면 면접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년도 기출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예고 없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는 모의논술 문제도 뭐 매년 내놓는다든지 이러지 않거든요. 정보를 상당히 많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것처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에서 흔히 유행하는 한 3대 거짓말이 뭐냐? 뭐 첫 번째, 뭐 연예인들이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정치인이 하는 얘기죠. 저 사람과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올해 수능은 뭐 교과학습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게 출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는요 당연히 그 고교 기여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교육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대신 제껴버리고 우리는 비교과만 가지고 애들을 뽑을 거예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대학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는다기보다는 대학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뭐 그래서 고교 등급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비교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일반 전형은 비교과 중심이에요. 예, 비교과 중심이고 그 비교과가 가장 극강인 데가 연대고 예,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맞추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니즈를 파악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종을 갖다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 선생님 한번 바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를 안 켰군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내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교과 전형을 놓고 보면은 뭐 얼핏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제 3년 전부터 교과 전형이 그래도 한 대학별로 대략 한 10% 주요 대학에 이제 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종에서도 어쨌든 내신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세요. 그래서 요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OTT에 나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7대3의 법칙을 정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자꾸 내신 하느냐? 대략 한 70%의 학생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학종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내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일반고에서 어쨌든 서울대 일반 전형을 써보려면 한 1.5 정도 나와야 된다. 물론 이제 가감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대를 일반 전형을 써보는 학생들 중에서 한 7할은 1.5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내신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가 된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활동 경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교과라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비교과라고 하면 그 동아리 쪽이 상체 쪽에 써 있는 그런 활동들을 그냥 통칭해서 비교과로 해버리는데 요새 동아리하고 자율하고 진로에 누가 비교과 활동합니까? 다 교과 활동하지. 보고서 쓰고 책 읽는데 그게 어떻게 비교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글자라고 생기부에서 그래서 그 생기부에서 글자가 왜 중요한지 학종에서조차도 그리고 교과조차도 제가 한번 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누구나 찾으실 수 있는 이제 유니브 클래스라는 한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볼만한 채널이긴 한데 거기에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분명 출처를 밝혔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유니브 클래스라는 데서 따온 거고 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엊그제 이제 나왔던 케이스인데 자, 내신 성적이 이렇대요. 이제 일반고였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3학년 말에 1.54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수시카드를 어떻게 썼고 결과가 나왔냐면 사회학과를 저기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었는데 사회학과 지역균형을 썼다는 거는 어쨌든 1등이란 얘기겠죠. 뭐 이게 이과가 안 받아서 1등인지 뭐 이런 거 모르고 어쨌든 2명 주는 거예요. 한 학교에. 이 학교 1등이에요. 근데 1차도 안 됐어요. 그죠? 지역균형 오렵될 땅에 생겨서 1차도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대 학추는 최초합을 했고 연대 추천형 요거 연대 추천형 100% 교과 전형이죠. 이게 1차 추합을 했어요. 그다음에 서강대 학종은 4차 추합. 이거 뭐 4차 추합은 사실 쓸 때 된다고 생각하고 쓰는 전형은 아니죠. 뭐 1차나 2차 추합까지 볼 수 있는 4차 추합은 사실은 이제 이건 완전 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저는 이런 경우에는 쓰라고 말씀 잘 안 드려요. 그 다음에 중대사회학과는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럼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1.5의 내신은 갖췄어요. 근데 얘가 어디조차 떨어졌어요? 서울대 직윤조차 1단계가 안 된 거죠. 사회학과를 염두에 두고 사회학과를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약간 방향성을 잡은 포커스 이 친구가 생기부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 친구가 생기부가 그래도 평균 이상이었다면 서울대 최소한 지준 1차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 1차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워낙 애들이 이제 생기부가 소위 말해서 그런 통칭 비교과 제가 쓰는 그 글자로 된 부분, 활동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떨어졌다면 오케이. 근데 지준조차 떨어졌다면 더군다나 코로나 3년이었던 올해 그럼 이 친구 생기부는 엉망인 겁니다. 평균 이하라고 봐야 되고요. 전교 1등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대사역 학종 붙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된 거냐? 물론 여기 20% 생기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수능 최저의 힘이죠. 수능 최저가 진입 장벽을 형성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철학과 추천형 1차 추합인데 보통 저희가 철학과는 한 1.6, 1.5 내지 뭐 4, 5, 6대 혹은 이제 뭐 그 정도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친구가 추합이 안 됐다는 거는 이제 뭐 해마다 좀 그런 툴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면접이 약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추합이 안 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 생기부였으면 서강대 학종은 안 되는 게 맞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리고 4차 추합은 이제 운이 따라 붙은 것 같고 성대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성대도 이제 수능 시도가 약해지니까 2년이 아마 올해 같으면 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중대사약과 직위 뭐 중대 정도는 붙겠죠. 그래서 자 뭐냐 어쨌든 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드러나는 내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평균 정도의 생기부가 안 된다면 서울대 직윤 1단계 조차 통과를 못한다는 거. 이 최상위권에서는 요거 일반 전형이니까 더 말도 안 되겠죠. 네, 그거 일단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결국 1.5까지 만들었는데 이 친구 뭐 저기 시골 학생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엔 서울 약간 변두리였던 것 같은데 1.5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고대를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대 학추를 붙는 건데 이건 사실 지방 일반고에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생기부를 챙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자 2.04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예비 고3 이제 2학년까지 생기부를 갖고 나온 거였는데 기장인 것 같은 부산 쪽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일반고 내신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총 합이 어쨌든 2.04.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받은 이제 추천 카드가 뭐냐 하면 이쪽에 솔루션이 요 이제 유튜브 해줄 솔루션은 뭐냐 하면 경희대 생기부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채널에서도 생기부가 안 좋다라고 일단 진단을 했고 그러니까 상향으로 어디 쓰느냐 경희대. 경희대 상향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신으로 중앙대, 시립대, 외대인데 제 생각엔 이거 되게 높습니다. 이거 되게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으로 숙대와 홍대. 근데 사실 숙대까지 내려가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신이잖아요. 어쨌든 2.04면 어쨌든 2.03이 아무리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뭐 생기부 평균 수준만 갖고 있으면 보통 숙대는 저희가 2.67 정도에서도 잘 붙거든요. 8, 9에서도 붙고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54 해가지고 숙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종합이 아닌데 그다음에 뭐 홍대는 여기는 이제 4, 8이라는 홍대치고 말도 안 되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2.04가 아니라 3.04도 붙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최저만 맞추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기부를 안 챙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일에 이 친구가 2.04였고 뭐 최종 못 맞춰서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2.04였으면 어쨌든 생기부가 그래 평균 정도 갇혀 있는 일반고였다면 학종으로 썼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서 걸릴 수 있는 거죠. 아마 최소한 제 생각에는 뭐 경희대, 중앙대 정도는 학종으로 이제 소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못 간다는 면에서 보자면 결국 내신만이 숫자만이 아니라 글자를 챙기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케이스를 그래서 좀 더 덧붙여 보면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올해 약간 이제 결과가 나왔던 친구인데 일부러 좀 일반고 친구들 가지고 왔고요. 제가 좀 통목자산은 다른 친구들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왼쪽 친구 1.07이었고 오른쪽 친구 1.54 정도 된 친구였는데 뭐 일단 지원한 학교 6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서울대, 고대, 서강대, 성대, 연대, 성대까지 일단 붙었고 최초합이고 연대랑 한양대는 안 됐어요. 연대랑 한양 안 됐고 근데 이제 안 된 이유는 뭐냐? 연대는 조금 면접 때 좀 트러블이 있었고요. 학교 그 과정에서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내가 그래도 초특급 인기학과를 쓰겠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제가 이걸 아마 예비 6번인가 그랬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요 한대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래도 좀 갔죠. 근데 이제 간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생기부를 2학년 거는 좀 챙겼어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인문대 좀 특정학과 쪽을 일부러 좀 잡았고 인문으로 쓰긴 하지만 그다음에 다른 데도 좀 생겼기 때문에 근데 경영 쪽은 기본적으로 아니었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인기학과를 쓰려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붙었다. 우리 이제 생기부 좀 챙긴 쪽은 붙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제주도 이 친구는 이제 제가 그 상황이 여름방학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를 제가 뭐 케어를 했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생기부 그냥 보기만 했고 면접 위주로 준비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1, 2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보는 순간, 면접까지만 가면 붙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바로 했었어요. 이제 일단 서류가 갖고 있는 매력도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물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서류가 좋은 애들이 있고 실물이 좋은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서류랑 실물이 어쨌든 비례해서 괜찮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국문과를 가겠다는 걸 가지고 꾸준히 챙겨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대 이제까지도 갈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일반고라고 해서 그냥 버리거나 뭐 놓을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챙기시면, 그리고 어쨌든 서울대를 갈 생각이 있다면, 서울대는 일반이든 지금 어쨌든 학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1.1몇 공무에서 내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균 수준 정도의 생기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빨리 또 대부분 또 최저가 못 맞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신만 생기게 되면은 정말 아까 봤던 친구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내신을 잘 챙겨서 뭐 1.12가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애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2.04 가지고 숙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챙겨서 어쨌든 생기부를 그래도 남들만큼만 좀 챙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윤 대표님 다음 부분 진행해 주세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희대 입시를 한번 볼 건데요. 아까 이제 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내용상 차이를 가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그다음 표준 편차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해서 이제 내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로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에 이제 5등급 대학생이 붙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6등급 이하. 그러니까 문과가 어떻게 보면은 내신에 대한 결정력이 상당히 좀 높죠. 내신은 상당히 좀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5등급, 내지는 6등급. 그 다음에 심지어는 6등급 후반, 7등급에 준하는 그런 학생들도 합격 라인에 분포되어 있는 걸 한 번씩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차 타는 애들도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애들은 요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국문과에서 내신으로는 이미 지원자 중에 탑을 찍은 학생이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내신 안 좋아서 떨어진 애들이야, 뭐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심지어는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조밀하게 1등급 때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6등급인데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합격 커트라인은 결국 한 3등급 선에서 마무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게 들어가고요. 치대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등급 때도 치대를 합격하는 경우까지는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그룹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신으로 밀어붙이는 상위권 그룹, 그리고 내신과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하위권 그룹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승자는 얘네들이죠. 내신이 되게 모자라고 3등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추합으로 문 닫고 들어가든 최추합을 가든 같은 과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일단 보신다면은 여기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뒤에 있는 그룹 애들이 일반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특목, 자사 이쪽 애들이 가능성이 거의 99.99%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특목, 자사 애들은 왜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느냐? 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교과 평가 자체도 대체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학종처럼 그런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있어서 이걸 분석하다 보면은 경쟁이 정말 빡센데 이 등급을 내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는 Z 점수를 활용을 하는데 이 Z 점수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거기에 대한 보정 점수가 좀 가산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권 학교들, 최상위권 과일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내신 점수가 밖으로 나오는 내신 점수가 과연 거기에 경쟁에 걸맞는 점수냐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을 평가할 때 상당히 나이키 곡선을 좋아하거든요. 나이키 곡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잘 못했다 하더라도 점점 올라가면서 본인만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성적을 올리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안 좋다고 그냥 학종 포기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내신 향상에 있어서 상당히 좀 메리트를 가지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내신이 거의 한 3등급, 4등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광대 한의대 서류 패스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본다면은 결국 내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내신 초반인데 지금 불합격한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내신 1.00을 갖다가 지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뭐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를 이제 교과 추천으로 이제 겨우 붙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진짜 내신 경쟁이 없었구나라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뭐 전교 1등이 한 1.5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신 자체에 대해서 1.5, 뭐 1.2, 물론 이제 점수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패스를 하는 학종에서 이제 서류 패스가 돼야 그 다음에 뭔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패스하는 데 있어서 내신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서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비교과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학종에서는 뚫기가 힘들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애들 전부 다 1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부에서 차별화를 가지지 못하면은 어차피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류 통과하고 떨어지나 서류 못하고 떨어지나 면접 떨어지나 똑같지만 일단 기회를 잡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비교과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비교과를 형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꾸준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 관련해서는 좀 스팟성인 경우가 많죠. 한 학기별로 했을 때 기출문제 얼마나 풀어봤고 집중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확 올라요. 근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누적이 돼서 큰 흐름을 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목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분산해서 꾸준하게 이어줘야 될 필요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요 도표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 서류에서 떨어지는 학생들 분명히 나온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비교과 역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룹핑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에 내신으로 밀어붙여서 합격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비교과로 밀어붙여가지고 합격을 거머쥐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교과 역량을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 선생님 다시 한번 받아주시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보여드렸고, 그럼 네 번째 이제 목차로 시작할 부분은 컨설팅을 받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이제 뭐 고민들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요거는 자, 그럼 이제 일단 똑같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도 이제 똑같다 아니다 보이죠? 네, 그죠? 일단 제가 그 과학 과목의 생기부만 몇 개 좀 샘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제 생기부도 이제 뭐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뭐 4가지 정도 요소들을 뭐 얘기를 하죠. 뭐 주제를 뭐를 했고, 내용이 잘 기술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좀 평가자에 뭐가 들어가 있고, 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히 생활기록부 세특 부분은 주어진 글자 수 안에서 분량 안에서 얼마나 디테일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선생님은 이게 뭔지 좀 부실하게 써있을 때 알 수 있지만 제3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즉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게 뭘 한 거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잠깐 한번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보시죠. 보시면 또 이제 왼쪽처럼 써 있으면은 네 이게 안타깝죠. 안타까운 이유는 이게 아무 성의 없이 쓴 거는 아니에요. 아무 성의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선생님도 뭔가 좀 써주시려고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A 학교 건지 아니면 A 학교의 B 학생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뭘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오른쪽에서 나일론 합성 실험 뭐 매우 간단한 실험이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하는 학교 하는 것들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했다는 걸 써있기는 하고 이걸 가지고 얘가 왜 섬유과학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에 따라 뭘 하고 있는지는 그래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저는 이제 왼쪽 거는 이제 뭐 최악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좋은 평가는 못 받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그래도 지금 중간 정도는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럼 이게 상으로 못 가는 거냐? 자, 그럼 여기서 이 보시면 섬유와 소재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목표로 설정함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심도 있는 다음 과제가 뭔지까지 제시가 됐거나 아니 뭐 이제 흔히 하는 방식대로라면 뭔가 독서나 아니면 다른 탐구로 이어졌거나 그렇게 이야기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뭔가 성의 있게 쓴 세트들 특히 이제 뭔가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뭐 선배가 더 누군가의 약간 조언을 받은 세트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처럼 나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디테일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좀 더 보시죠. 자, 이제 뭐 화학 심화 과목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였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집중도가 높고 이론 핵심 개념 파악에 능함, 그다음에 화학 교과서 연구서 문제를 실시를 했고 어떤 내용이 써 있다.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약간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를 했는데 특히 이제 뭐 영어로 저희가 보통 예를 들 때도 뭐 for example, in particular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체 압축인데 어느 부분에 이제 성에서 인상적이다. 평가도 좀 들어가 있죠. 인상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업 시간 중 화학 기술과 녹색 화학을 심화 학습했고 올레핀 복분의 총명 이렇게 해놨으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왼쪽 거는 상 레벨로 보고 오른쪽 거는 어쨌든 이것도 뭐 상이나 상중가 근데 오른쪽 거보다 이제 왼쪽이 조금 더 이제 그 세련되어 있긴 하죠. 길이의 여부를 떠나서 근데 어쨌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뭘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뭐 창체 쪽도 그렇고 세특 쪽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뭘 했는지는 알 수 있게 써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이제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이죠. 이렇게 그런 상대적으로 보자면 뭔가 이제 마음은 있으셨으나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화학으로 가겠습니다. 암모니아 합성 하버 보시법 정의 뭐 이거 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를 했고 쭉 했어요.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발표 시간에 뭐를 했고 뭐를 등등등 나왔다. 잠깐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 이거를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왼쪽 거는 상은 상인데 상에서 좀 이제 아슬아슬한 상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쪽도 뭐 그냥 이것도 상에서 이제 좋은 상은 높은 상은 못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우선 이건 아이템 자체가 이제 오른쪽에 훨씬 더 이제 가치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학인데 과학은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실험을 해야 되죠. 실험을 실제로 해야지만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컨텐츠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부분이 거의 뒷부분이 이제 실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거는 특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이공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아주 간단한 뭐 아스키링 합성 실험이라도 실제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문헌 분석을 하거나 논문 요약을 하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일단 아이템의 출발점 자체가 좀 다르죠. 예,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약간 밸류의 차이를 좀 두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금 우선 제 질문에 대한 답, 컨설팅 받으면 똑같이 하신다? 똑같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컨설팅이에요. 왜? 이렇게 왼쪽처럼 하면 다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 최소한 애를 붙들고 앉아서 여기서 그러면 뭐 교과서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지, 보고서는 뭘로 써냈는지, 실험은 뭐를 할 때 역할은 뭐였는지 이런 거 물어서 채우는 게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되는 거거든요. 출발점 자체가.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면 이게 자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뭔가 컨설팅을 받으면 똑같아지느냐? 근데 컨설팅의 목적은 일단 우수성도 있지만 어차피 비슷한 레벨의 학생이라면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디테일을 살리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럼 뭐 잘 쓴 생기부, 못 쓴 생기부에서 가장 기초적인 퍼스트 스텝은 뭐냐 하면 얼마나 디테일이 살아있느냐. 제3자가 봤을 때 그래도 뭘 얘가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일단 뭐 내용을 어떤 약간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은 제가 화학 과목에서 쓰여진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윤 대표님 또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저는 프로그램 소개 바로 진행하고요. 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들 조금 제가 먼저 사전에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김현 선생님께서 받아서 진행해 주신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학생부 연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노하우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1회 컨설팅이 있고, 이제 연관관리 컨설팅이 있어요. 1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팟성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관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은 연관관리로 진행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연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1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단 비용이 되게 적죠. 적고 필요한 시기에 가서 그냥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연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 자체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연관관리가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연관관리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 컨설턴트가 이 학생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1회 컨설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스팟성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학생을 좀 여러 번 보고 연관관리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한 몇 번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하고 이 학생이 어느 진로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일회성인데 갑자기 저한테 뭐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좀 간혹가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솔직히 그러면은 제가 서류를 다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제한된 정보만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관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의 유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월등히 좀 우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우선 버크만 진단 검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보면 학종을 준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진로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장단점을 좀 알아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성으로 이것을 커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좀 집중적으로 확 해버리고 좀 쉬엄쉬엄 하고 아니면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인지 내신에 주력할 건지 수능에 주력할 건지 내지는 학종에 주력할 건지 교과에 주력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불리를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일단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중등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절대평가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내신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상당히 좀 줄어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선 고입 자체가 대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고등학교를 좋은 특목이나 자사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든지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든지 또는 독서에 대한 코칭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읽어야 될 논문이나 책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특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목이나 자사고,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과연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읽어야 될 책들을 미리 읽어둬야 되면 어떤 부분을 읽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다시피 난이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김현쌤 아까 보여주신 세특 중에서 아까 뭐 그 나일론 합성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 제가 생급에서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애들마다 화학 시간에 다 하는 게 나일론 실험이고 키트도 다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로 뭐 많이 하는 실험들이 있죠. 나일론 합성 실험. 그리고 이제 그거 아스피린 만드는 거. 그리고 뭐 DNA 추출 실험, 뭐 바나나나 또는 브로콜리 가지고 많이 하죠. 자, 이런 거는 진짜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다 이미 끝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메스암페타민, 뭐 이라든지 이런 화학약품들을 조금 다뤄볼 필요도 있고요. 물론 그 합성 실험하면 안 됩니다. 철컹철컹 합니다. 실제로 합성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약품들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고 향정신성 의약품 내지는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약학에 관한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난이도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요, 중학교 때 그 난이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에 관한 내용도 미리미리 좀 습득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 어떤 실험을 좀 진행을 할 건지 미리 감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하고 내신 감당하는 것만 해도 되게 좀 벅찬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학종 준비하느라 수행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연말 가가지고 막 수행평가 학생부 세특 이런 거 잘 안 받아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소에 수행평가 냈을 때는 희한한 거 들고 와서는 갑자기 연말정산하듯이 와가지고는 이거 넣어주세요, 저거 넣어주세요 하는데 선생님이 그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이 되고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본인 스스로 공부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컨설팅이나 연관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접근을 많이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학종에 좀 성공하는 학생들, 사실 이제 학종 같은 경우 부익부 비익빈이 가장 좀 강하거든요. 왜냐? 뭐 중학교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선행도 많이 해놓고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 내신 대비에 있어서 좀 적은 시간을 할애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비교과를 막 거의 뭐 최상급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선행이 안 돼 있거나 그런 독서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또 이제 뭐 보고서 하나 쓰려고 그러면 책을 또 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읽고 서머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 퀄리티가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내용 자체도 사실 이제 시간에 시달려서 뭐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이 마감 시간에 겨우 맞춰서 이제 내는, 그러니까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평가를 제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면은 이게 학생부 종합을 대비를 할 때 서영고급의 어떤 최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이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어떤 전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학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어학 계열이 이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 뭐 인문사회 계열 또는 IT 계열. 특히 IT 계열 같은 경우에 뭐 고등학교 가서 코딩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다. 이건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IT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때 파이썬이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세팅이나 또는 정보나 아니면 인공지능 수학이나 또는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대한 세특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IT 계열의 어떤 우수성을 좀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드밴스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회 대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으로 실시간 카톡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주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자연공학 계열이 있고, 프리미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드밴스드하고 프리미엄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시간 절약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좀 담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들
예,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가지고 시간을 진짜 단축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퀄리티를 진짜 극강으로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이 좀 많이 있는 학생들. 예,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게 워낙 많죠. 예, 그래서 퀄리티도 높아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특히 저희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보고서 주제를 잡고 보고서를 갖다 만드는데 학생이 요약을 잘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자, 여기서 이게 적분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미분이 되는 거고, 네, 마찰력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제를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히 뭐 혈류 속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혈류 속도 측정하는 부분이 이게 물리학, 그다음에 분야는 또 생명과학이고 수학적인 내용들이 같이 융합해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교과목 자체 하나만을 강의하시는 분이 사실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학종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의 개인 타겟팅화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프로그램을 좀 찾고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자, 일단 뭐 학종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 상당히 좀 많죠. 특히 학생부 관리 관련해서. 자, 연관 관리도 컨설팅의 일종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다릅니다. 스팟성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두둑두둑 끊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국대에서 이제 지원자 B와 같은, 그러니까 서류는 패스했는데 최종문을 못 붙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부의 흐름,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학생이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학종 줄고 정시 늘었다는데 생기부 관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죠? 학종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는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볼 때 뭐 이게 정시를 계속 늘릴 거면요 고교학점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거는 일단 수시 100%까지도 감안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정시가 이제 수능도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절대평가 할 거냐 아니면 서술형을 도입할 거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서울에 있는 제종학원들 지금 다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수능 점수는 내년에도 새로 받을 수 있지만 생기부는 평생 가기 때문에 생기부는 관리를 충실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생기부 비교과 다 없어졌다는데 내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건 뭐 따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내신만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눈높이보다 월등히 낮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립이라 선생님들이 생기부 알아서 쓰신다는데 소용이 있나요? 네, 많이들 하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중에서도 특히 상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해 주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좀 애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해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컨설팅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면 똑같아지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대학이 안다는데 괜찮나요? 대학이 알 거면은 제가 지도를 했고 컨설팅을 했던 학생들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행평가를 대신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연결은 해드립니다. 수행평가가 되게 좀 버겁다. 그러면 저희가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 자체가 수행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까지는 검색을 해드리지만 그걸 요약하고 쓰는 거는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와 수시로 카톡 등으로 연락합니다. 카톡창 계속 열려 있고요. 카톡 내용 보면은요 흐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자료를 모아두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폴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담 진행을 하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서머리 해서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전송까지 해드려서 언제 상담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못 푸는 문제도 풀어주시나요? 네, 풀어주긴 합니다. 근데 어드밴스드에서 저희가 풀어줄 만한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쓰시면은 되게 손해 보시는 거예요. 어드밴스드에서 대면 컨설팅을 할 때는요, 이런 못 푸는 문제 들고 오는 것보다는 학종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못 푸는 문제는 학교 내신 성적 선생님이나 수능 선생님하고 같이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학생부 보고서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모르겠다. 그럼 저희가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있죠.
자, 도서 추천이나 대회 참가. 도서 추천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대회 참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상담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뭐 IT에 관한 어떤 대회를 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코딩 강사를 옆에 붙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부산에서는 지금 센텀 캠퍼스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코딩 하시는 분이 내려가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연대 융합과학대학원에 이제 박사과정 다니고 있는 제 후배죠. 그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코딩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갖다가 참가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가 되게 많고요. 사실 제가 부산이라서 부산에는 더 이제 좀 불편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붙여드릴 수 있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인프라 차이가 분명히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고 연간 말고 더 짧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뭐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뭐 스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2달 하시면은요, 몇 달 하시면은요, 오히려 연간이 더 쌉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간으로 마음 편하게 진행하시고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애랑 안 싸워서 좋다. 그 다음에 이걸로 나는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의사 출신, 의사이신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의대 컨설팅 할 때 자기가 하면 안 되겠냐,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차라리 그 돈을 더 버시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분업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아웃소싱 주시는 게 진짜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학부모님께서 직접 하시면은요, 일단 입시제도, 입시정책, 그 다음에 관련된 세특 관련 내용들 다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세요. 이거 공부 끝나고 나면은요, 그분은 그냥 컨설팅 하시면 돼요. 컨설팅으로 돈 버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자녀 한 분만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외주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해가지고 진짜 업으로 삼으시거나 그러실 경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천하는 부분은 그냥 되어 있는 저희 컨설턴트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일단 신청은 받고 있고요. 저희가 명시적으로 뭐 신청 기간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일회 컨설팅이나 연관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중3 학생들 특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 무조건 한번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연관 관리를 등록을 해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학생들이 이제 연장을 신청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정을 갖다 다 비워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기 컨설턴트는 빨리 차요. 그래서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비교과 세트 관련해서 2월 달에는 진로 선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고교에 맞춰가지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세팅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있는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저희 옥합방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문의 많이 좀 해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고1,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1학년 때부터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학년 때보다 한 것보다는 좀 가능성이 얕아지긴 하지만 교과만 믿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해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옥화방에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지금 일단 질문은 뭐 옥화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일단 종료하기 전까지는 질문을 좀 받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 관련해서는 여기에 문의를 직접 주시거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센텀이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능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쌤 남은 부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질문 파트가 이제 저 하나 남기고 또 저도 몇 가지 홍보를 드릴 텐데요. 생기부 블라인드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게 3년 전에 예고됐었는데 아까 뭐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시기도 했지만 이 표는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평소 말씀드린 이제 뭐
고교를 제가 A, B, C, D, E로 나눠서 일단 내신 때를 다르게 출발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표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서울대를 수시에서 물론 이제 스카이가 붙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의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들, 20명대를 보내는 학교들, 뭐 10명대, 5명에서 여기 5명만 없네요. 어쨌든 그 정도 학교들을 좀 나눠서 봤을 때 그렇게 좀 나눠진다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주요 학교들이 수시 합격자 수가 줄지 않았죠,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교 블라인드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느냐? 근데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모르냐 하면 여전히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 노출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잘하는 학교들은 그만큼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역량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동일 학교를 모아서 비교해보는 기능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A 고등학교 쳤는데 지원자가 80명 나와요. 그럼 뭐 어느 학교인지 사실 되게 뻔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 블라인드의 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지난 3년 동안 입증이 됐고 특히 이제 요거 보시는 것처럼 23년도 수시에서도 일반고는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직윤이 줄었고 일반 전형도 줄었지만 직윤이 더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3년으로 이제 생기부를 거의 포기한 학교들이 일반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포기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본인이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숫자만이 아니라 글자의 부분이 왜 더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블라인드를 함으로 해서 이제 특정 학교에서 몇 명, 여러 명을 뽑는 데서 오히려 부담이 없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성대에서 제가 갖고 나온 자료인데 이것도 좀 같이 보시죠. 이게 성대가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남교육청이 성대 입사관과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럼 블라인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학생 이름 가려야 되고 수험번호 이름도 만지 못하고 평가지 보교 프로파일도 제공받지 못한다. 근데 이제 반전이 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대신에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공받는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당연히 어느 학교인지 거의 어쨌든 학교 유형 파악까지는 무난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당연히 하나나 외대나 문사는 알아보겠죠. 더더군다나 점사에서도. 그다음에 이거에서 나타난 또 하나 뭐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가 무슨 과목이 있는데도 안 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고3부터는 특히 서울대가 제시한 그런 권장 과목이나 뭐 그런 추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들으면 떨어져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거 안 듣는다고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다른 애들은 다 들었고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항상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과목의 이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 서류 평가에서 이제 과목 구성 자체가 평가 요소가 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블라인드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걸 갖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비에서의 주요 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일반고 점점 줄고 있고 기사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으로 전달드릴 내용이었고요. 뭐 저나 윤 대표님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는 채팅창으로 주셔도 좋고 아니면 DM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온라인 설명회를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지금 상반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거는 일단 이달의 수행 평가라는 큰 주제에서 이제 메디스카 윤 대표님이랑 하고 있는 오늘 좀 일정이 달라지긴 했는데 설 연휴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설명회들도 제가 거의 이제 수토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주제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 이거는 어디서 공지를 볼 수 있느냐? 여기 제 뒤에 있어요. 여기 제일 뒤에 제 입시 밴드가 있으니까 이쪽에 가입해 주시면 이제 이 설명해드릴 내용은 아마 공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가입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고, 네, 메디스카이는 이제 그 카페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죠. 저는 이제 일단 밴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공지 드릴 건 이제 아까 보셨던 영화이와 좀 비슷하게, 근데 저는 당연히 메디스카이로 은혜를 주신 것도 제가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는 6개월 단위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1학기를 더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때가 경험하신 분들이 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고교별 전속 컨설팅이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한 명만 왜냐하면 이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계열이 다르거나 뭐 학년이 다르거나 아니 뭐 외국어 같은 전공어가 다르면 복수로 받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맡고 있고요. 이제 매직스카이 프로그램에 비해서 저는 조금 이제 단순한데 이제 월 1회 미팅을 하고 그때 이제 좀 주제를 잡아서 어떤 걸 진행을 할지, 뭐 이번 달은 수행평가 주제를 잡을지, 아니면 뭐 따르면 중간고사를 좀 시간표를 짤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솔직하게 드려요. 이거를 가지고 뭔가 단가를 계산해 보시고 가성비를 매우 좀 예민하게 받아주신 분이면 네,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냥 뭔가 갑자기 아쉬울 때, 아니 갑자기 뭔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편하게, 왜냐하면 뭐 일면식도 없거나 그냥 뭐 설명회 때 몇 번 질문해 본 사람한테 갑자기 뭐 카톡으로 뭐 보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런 걸 그냥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냥 어드바이저를 하나 두는 것이다. 그 비용으로 보통 이제 한 달에 평균 한 30 정도 되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냥 뭐 단과 학원 하나 더 끊는 셈 치고 그런 약간 어드바이저를 준다. 그래서 뭐 어떤 달은 4-5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달은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그 정도 개념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뭐 학교에도 물어볼 수 없고 학원 선생님도 이제 아실 수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약간 의사로 치면 약간 가정의학과 느낌, 그런 느낌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유료로 진행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단 컨설팅 일회성들은 이제 기존에 나온 생기부 토대로 플랜 A, B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눠서 가능성 점검해 드리고 방향 바꾸는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설계 컨설팅이라는 걸 이제 주로 2월하고 8월에 많이 운영을 하는데, 다음 학기를 내가 어떻게 지낼지,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행 평가를 갑자기 몰아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아이템 잡는 정도, 뭐 그런 것들 좀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기가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세트 특강은 대치동에서 현강으로 설날에 진행을 했던 건데, 이거는 좀 이제 멀거나 이때 못 들었던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의학 계열하고 국제 계열하고 계획을 좀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쪽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나 유 대표님이 오늘 설명식으로 전달드리면 끝난 것 같고요. 예상보다 좀 길어졌네요. 지금 뭐 궁금증 있는 거 질문들 주시면 제가 저나 유 대표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약속을 잡지 않으시면 이렇게 약간 인터랙션은 어려우니까 지금 좀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연락처는 저는 그냥 요 업무용 휴대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은요,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그 메디스카이랩 오픈 카톡방에서 한번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 오카방에 말씀 주시거나 뭐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여기 채팅창에 올려놨으니까요. 이에 관한 내용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